네, 이제 코딩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저희가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당연히 판다스를 쓰겠죠. 그래서 판다스를 불러옵니다. 네, 판다스를 불러왔고요. 판다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 저희가 데이터 읽어오기 했었죠. 데이터 읽어오기 무슨 함수 썼어요? 무슨 함수? 네, read_csv 함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read_csv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의 분석 목표 자체가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데이터를 다 볼 거긴 한데 일단 어떻게 불러와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의로 하나만 가지고 와봅시다. temp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pd.read_csv. 자, 이거를 하나만 일단 가져와 보는 이유는 데이터가 잘 불러와지는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데이터가 안 깨지는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유는 어차피 많은 데이터를 불러오려고 해도 그것도 하나하나 이걸 여러 번 쳐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를 불러와서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다 불러오는 걸로 짜려고 해요. 자, 데이터 슬래시 하고 탭을 누르면 이렇게 쭉 CSV 파일들이 뜹니다. 이렇게 쭉 뜨는데 세종시 가장 데이터 용량이 적은 세종시를 봐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궁금한 뭐 서울 이런 거 보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거 보시면 되는데 저는 서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템플을 이렇게 열어서 보면 parser error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요. 그러면서 밑에 쭉 보니까 error tokenizing data C error expected one field in 24 so 2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열려고 봤는데 깨졌다 이거예요. 근데 왜 깨졌냐? 이거가 중요한데요. 아까 저희가 데이터셋에서 봤었던 것처럼 데이터가 지금 이걸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CSV, read_csv는 CSV라는 말 자체가 콤마 separated value의 약자거든요. 원래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로는 콤마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지금은 데이터가 이걸로 구분되어 있는 거죠. 자,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저희는 모르지만 어쨌든 수집해서 그렇게 저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 옵션을 줘야 됩니다. 바로 SEP는 이거 호리젠탈 바, 버티컬 바. 요거 어디 있죠? 요거 Shift 1 표시, 그거 OR 할 때 했었죠. 그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만약에 윈도우 이용자시면 인코딩 UTF 파일도 써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쓰시면 아마 파스 에러 이전에 디코드 에러가 먼저 떴을 겁니다. 그래서 인코딩 UTF 파일도 써주시고요. 맥이나 리눅스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불러와도 읽힙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윈도우 10 사용자분들은 아마 깨질 거라서 UTF 파일을 써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읽어오면요. 그러면 템프가 불러와지는데요. 서울은 용량이 좀 돼서 읽어오는데 약간 걸립니다. 네, 저는 다운로드래요. 다 불러와졌고요. 보시면 상가업소 번호, 상호, 지점명, 대분류 코드, 중분류 쭉 있고요. 코드 건물 관리 번호, 건물 어디 있는지, 위치, 우편 번호, 위도 경도 다 있어요. 되게 많죠, 생각보다. 네, 이런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지금은 저는 카페만 하지만 내 주위에 한식점이 어디가 있지? 이런 거 확인하고 싶다던가 전국에 있는 모든 한식 로드맵을 만들겠다. 가능해요. 여기 다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응용도 가능한데 어쨌든 이런 데이터가 많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건물명과 도로 주소, 위도 경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각화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시면 저희는 뭐 그것까지 다루진 않지만 지도에다 찍을 수 있는 리플렛이라던가 아니면 폴리움이라는 라이브러리 써서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지도에 찍어도 됩니다. 저희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 실제로 불러만 올 건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이 있고 총 346,577개 그리고 컬럼은 총 39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왔네 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다른 것도 되는지 한 번만 확인을 더 해볼게요. 저는 인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인천 살아서 인천 사람이라서 인천 말고 여러분 도시 아무거나 해보셔도 돼요. 자, 이걸 하는 이유는 서울만 혹시 이러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안 되면 그럼 저희가 패턴화를 해서 한꺼번에 다 불러올 수 있는 포문을 쓸 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도 되는지 봤는데 잘 되네요. 인천도. 그래서 인천도 쭉 잘 되고 쭉 내려가 보니까 총 11만 8,458개 39개 컬럼 있습니다. 잘 되네.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패턴 지금 쓴 read_csv 이 패턴으로 CSV 파일을 다 열면 돼요. 자, 요걸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가다로 전부 다 열어요. 17개 전국 시도가 있으니까 변수를 17개 만들면 됩니다. 복붙해서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매번 다 다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고 데이터 프레임 17개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쓰셔도 됩니다.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한 번에 17개를 다 읽어와요. 다 읽어오는데 어떻게 읽어오냐? read CSV를 하면 데이터 프레임 하나만 생겨요. 그럼 얘를 누적 합하는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을 계속 붙일 거예요. 일단. 그래서 pd.concat이라고 하는 함수를 쓸 겁니다. 두 번째, 뭘 읽어올지 모르잖아요. 아니, 파일이 17개 있는데 파일 목록도 그러면 읽어와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파이썬에서 파일 목록, 어떤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명도 읽어오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glob이라고 있는데요. glob을 써서 해당 폴더에 있는 모든 CSV 파일 이름을 다 불러온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씩 파라미터로 넘기면서 데이터를 불러와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요. 자, 일단 glob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해서 from glob import glob을 합니다. 네, glob이라는 라이브러리에 glob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올 거고요. 가지고 온 다음에 glob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쓰냐면요. file names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생성할 거고 glob 이렇게 한 다음에 경로를 지정합니다. 경로에 이제 패턴이 스트링으로 들어가는데요. 데이터 폴더 안에 있는 별점 .csv, .csv로 끝나는 모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별점 .csv 하면 CSV로 끝나는 모든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이 되면요. 해당 CSV로 끝나는 패턴이 만족하는 모든 파일명을 스트링으로 가지고 와서 리스트로 리턴을 해줍니다. 즉, 파일 names는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되죠. 그래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말 잘 되는지. 보시면 짠 하고 아름답게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럼 이제 각이 섰죠. 이 파일 names를 하나하나씩 폼은 돌리면서 pd.readcsv concat, readcsv concat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readcsv concat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누적합 구할 때랑 똑같은데요. concat을 계속 붙이려면 뭐 있어야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계속 붙이고 할 변수, 그러니까 이제 더미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붙여서 최종적으로 합치게 될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total이라고 할 거고요. total이라는 변수는 pd.dataFrame 해서 비어있는 걸 하나 만들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비어있고 여기다가 다 하나씩 저희가 total, 누적합할 때 0 또는 0.0 해놓고 더하는 것과 동일해요. 자, 그래서 total을 만들었고요. 이제 이 친구에게 파일 네임 하나씩 불러와서 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file underbar name in file names. 저희 폼은 오랜만에 쓰죠. numpy 판다스 할 때, 시본 할 때도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자, 폼은 그래서 파일 네임 하나씩 불러온 다음에 그 파일 네임을 어떻게 할 거냐면 temp라고 하고 pd.read underbar csv 파일 네임. 네. 이렇게 그냥 쓰면 안 되죠.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한 옵션을 전부 주셔야 돼요. 이거 하려고 아까 위에서 일부러 연습한 겁니다. 이게 된다는 걸 알아야 read underbar csv를 저렇게 써야 되는구나 라고 확인이 된 거니까 이렇게 읽어 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합쳐야 돼요. 합치는 함수는 pd.concat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total은요 pd.concat 합칠 겁니다. 어떤 걸 합치냐면 합친 대상은 리스트로 들어가요. 리스트에 total, temp 이렇게 하면 temp가 total과 합쳐집니다. 네, temp가 total 합쳐지는데 이렇게 합친 거를 새로 만든 걸 total이라는 거에다 오버라이트를 하니까 이건 누적합과 같은 공식처럼 매번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total이 만들어지면 total이라는 친구가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total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그 친구를 가지고 오면 여러 가지 저희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죠. 네, 불러줬습니다. 시간이 저는 한 대략 1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고요. 불러와서 보니 이제 여기 부산부터 시작해서 글롭 참고로 리스트 순서대로 불러왔으니까 부산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밑에 보면 인천시 거까지 가져왔고 총 240,16,251호의 39 컬럼입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보시면 아이디가 118,457로 끝났어요. 시작은 0부터 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 컨캣을 하면요. 그냥 붙인 거예요, 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덱스도 다 붙은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인덱스가 0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번호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인덱스는 다 지금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붙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인덱스를 사용해서 뭔가를 인덱싱하는 판다스 인덱싱 같은 걸 쓸 수가 없다 보니 그런 거를 하고 싶으면 인덱스를 새롭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리셋을 할 거예요. 리셋하는 함수는 reset underbar index라고 하는 함수를 쓸 거고요. 이 함수를 쓰면은 인덱스가 리셋된 데이터 프레임이 리턴 되는데 저희는 리턴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replace 하길 원하기 때문에 in place는 true를 해주면 total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인덱스가 리셋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예뻐진 우리 total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그래서 다시 reset 인덱스를 하고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불러와졌습니다. 다시 불러와졌는데요. 보시면은 인덱스가 아름답게 240, 16251 네, 저희가 생각한 것 그대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또 이제 하나 문제가 인덱스라고 하는 컬럼이 하나 생겨요.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인덱스가 사라지지 않고 붙는 건데요. 이 친구를 없애버리고 싶으시면 여기에 또 옵션을 줘서 없앨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은 Shift 탭 눌러서 리셋 인덱스 확인해 보면 되게 많은 옵션이 있는데 이 드랍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드랍을 true로 바꿔주면 기존 인덱스가 사라져요. 그래서 드랍을 true로 바꾸셔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를 굳이 하진 않을 겁니다. 아까 했어도 되는데 왜 안 하냐면 어차피 밑에서 이 모든 컬럼 39개를 다 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컬럼 뽑을 거라서 그래서 그냥 뭐 굳이 드랍을 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하지 않고 인덱스를 없애버리고 싶으신 분들은 드랍을 true라는 옵션으로 주시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왔으니 이제 데이터에서 필요한 컬럼들만 뽑아볼 겁니다. 필요한 컬럼이 뭔지는 어떻게 아나요? 그거는 대상, 분석하려고 하는 거에 따라 다르고요. 뭔가를 보고 싶다는 40개 컬럼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미가 있으면 그것들을 뽑아오시면 되고 지도 데이터를 쓰고 싶다면 위도경도 뽑아오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일단은 저는 어떤 걸 쓸 거냐면 저희가 하고 싶은 카페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컬럼들만 최소한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가져오기 싶어서 인덱싱을 할 건데요.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인덱싱을 할 거고 저희는 total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어떤 것들 인덱싱 할 거냐면 저희가 판다스 인덱싱에서 배웠죠. 인덱싱 안에 리스트 같은 게 들어가면 컬럼 이름만 뽑혀져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요거는 위에 있는 거 보시면서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어서 일단은 결론만 쓸게요. 상호명, 그 다음에 지점명,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은 뭐 있냐면 여기에 이제 지점명, 상호명, 그 다음에 상권, 업종, 분류 코드들 이거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뭐 예를 들면 여기 행정도로, 행정명 이게 중간에 이게 사라져 있는데 행정명이 있어야 이제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아니까 필요하면 위도경도 정도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써보면 네, 상호명, 지점명, 그 다음에 상권, 업종, 대분류명, 상권, 업종, 중분류명, 그 다음에 시도명, 네. 다음 줄로 써볼까요? 그 다음에 시군구명, 이건 구정보, 그리고 이제 행정동명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그 시도동명까지 가지고 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제 뭐 위도경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위도경도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데이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덱싱을 하겠죠. 그래서 아까 거기에 수많았던 40개의 컬럼 중에서 7개만 딱 뽑아왔습니다. 얘네만 있으면 돼요. 위도경도는 지금 저는 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도 정보도 필요하다? 그럼 위도경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데이터라는 친구가 얼마나 이제 용량을 먹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data.info 찍어 보시면 여기에 129메가 정도 메모리를 씁니다. 얘는 뭐 괜찮아요. 근데 토탈 친구를 보시면 토탈 친구는 지금 보면은 꽤 길죠. 737메가 정도 씁니다. 이것도 다 달라요. 이것도 컴퓨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OS마다 관리 기준이 다르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은 int 64, float 64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의 숫자를 32로 줄이면 메모리가 줄어들긴 합니다만 저희가 뭐 굳이 32, 64를 컨트롤해서 더 줄일 정도로 메모리가 모자란 건 아니니까
이 친구 129메가 정도 되는 친구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 700메가짜리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인덱싱을 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다 불러와서 컬럼을 쓰기 이전에 불러온 친구는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는 분석에 필요한 걸 뽑았으니까 불필요한 메모리 800메가 정도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del total이라고 하면 이제 total이라는 변수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워졌는지 확인하려면 total.head 이런 거 해보시면 name total is not defined라고 total이 지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메모리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 정도의 메모리를 세이브할 수 있고, 저게 이제 뭐 컴퓨터에 따라서 메모리를 더 먹어서 1기가 이상 뭐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메모리를 이렇게 세이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왜냐면 데이터가 240만 로우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드디어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필요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프레임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데이터를 갖고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씩 뽑아보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